네. 방금 전에 우리 녹음한 게 한 20분이 날라갔어요. 그럴 때 제가 또 뭐라고 해가지고 분위기가 쌓여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원래 저번에 녹음했던 넷플릭스랑 이거는 네. 다음에 합시다. 네. 결론은 뭐냐면 내가 보기엔 넷플릭스가 가입자 수가 예상치 그렇게 하회했는데 안자연구원은 그렇게까지 생각할 필요 없다. 이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일단 4분기 때 800만 명이 나왔고 오늘 이제 발표된 건 400만 명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합산하면은 1200만 명인데 실질적으로 회사에서 가이던스를 준 게 작년 4분기에도 600만 명인데 그걸 업비트하는 800만 명. 그리고 이번에도 역시나 똑같이 1분기에도 600만 명을 예상했는데 그거보단 조금 하회한 400만 명을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4분기 1분기 합산한 숫자가 1200만 명으로 동일합니다. 그래서 가이던스 600이나 그리고 실제 가입자 수 800만 명, 400만 명 합산하면 조금의 이런 변동차는 있겠지만 가입자 순증이나 뭐 이런 것들에 크게 흔들릴 우려는 없다. 그리고 하반기 들어서 이제 라인업들이 집중이 되어 있고 또 계절적인 성수기 그리고 코로나 재차 심화에 이제 맞물린다면 가입자의 이런 늘어날 수 있는 모멘텀들은 이제 여력이 있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이랑 오늘 아까 녹음했던 뭐 드라마 제스랑 관련 내용은 다음에 녹음합시다. 네. 오늘 다시 하면 이제 또 그렇고 두 번째 반드시 짚고는 내가 이렇게 왜 아쉬웠냐면 안녕하신 때 이리 때 여러분 이게 되게 좋았는데 네. 그걸 못 살렸다는 게 아쉬운 거예요. 안녕하실 때는 아닌데요. 그래서 우리 안진아 연구원 주장은 뭐라고 이리 때. 이게 좋다고 그래서 이리- 안녕하실 때 이리 때 여러분보다 이리 때 여러분 안녕하세요 뭐가 좋은지 댓글에 남겨주시면 근데 뭔가 안녕하실 때 이리 때 하면은 발음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요. 그거 따라하기 쉽게 해야 된다고요. 훅처럼 이리 때. 그래요. 네, 그리고- 센터는 스마일 하시고요.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게 스튜디오에 이제 뭔가 이제 장비도 많이 늘고 그래서 네, 구독자도 좀 늘어야 되고 이런 거 신경 안 썼었는데 네. 좀 좋아요도 많이 늘어야 되고 댓글도 늘어야 되고 이거 그랬는데 해주셔서. 아까 제가 충격받았던 걸 남겼어야 되는데 놀랍게도 안지나 연구는 아직까지 다시 이비오 구독자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그것 때문에 내가 정말 충격을 받았는데 미디어 담당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이비오는 구독 안 할 수가 저는 있죠?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자이며 넷플릭스도 가장 높은 단가를 아니 구독하고 근데 있지만 이비오는 구독을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렇죠. 네 왜냐면 네. 자꾸 뜨니까요 연관 검색어에. 당신 얼굴이 뜨면 좋지 않아요? 나는 내 얼굴이 뜨면 좋던데요? 저는 제 얼굴 난 자신 있어요 제 얼굴에. 아 그래요? 저는 부끄러워요. 아 그래요? 샤이. 약간 네, 샤이한데 또 퇴근 후에 센터장님 얼굴 계속 봐야 되잖아요. 정말 너무하다 그 말은. 네, 자료나 합시다. 네. 오늘 하이브가 사실 웃으며 시작하지만 네. 아까도 얘기했었는데 이게 4월 5일 자료 나왔을 때 안진아 연구원이 정말 그 주말까지 나와서 열심히 자료를 썼었죠. 네. 근데 제가 모닝 미팅 시간에 굉장히 TP가 이게 너무 높은 거 아니냐. 계율이 네 그쵸. 네. 좀 내가 비판적으로 얘기했어가지고 좀 그날 썰렁했는데 지금도 나는 이 회사가 너무 마음에 들거든요. 네. 너무 마음에 드는데 너무 급하게 TP를 올린 거 아니냐 생각은 있어요. 하지만 네. 한 20일 지난 이 시점에서 그래도 하이브가 이번에 오버행 이슈도 나왔기 때문에 그것도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그때 의견이 유지되면서 바이코를 하는 건지 이게 궁금해서 오늘 하이브 하자고 했던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그래도 바이코를 했던 종목 중에서 가장 괜찮았던 것들 중에 하나니까 그리고 네. 이게 좀 확장성이 있는 기업 같아서 네. 한번 차분하게 이 기업 자료 갖고 얘기합시다. 오늘 하이브 들어볼게요. 네. 네, 그래서 저 이거 4월 5일에 바로 이제 자료 냈고요. 기존의 TP 35만 원에서 50만 원까지도 그러니까. 이제 업사이드를 이제 조정을 해서 이제 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랑 보면 괴리율은 다소 있는 뭐 상황이지만 그래도 뭐 실적이라든지 주가의 업사이드 밸류는 여전히 좀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번에 사실 이타카 홀딩스를 인수한 모멘텀에 대해서 실적으로 이제 숫자적으로 증명을 할 수 있고 이제 붙는 것들은 2022년도나 가야지 좀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연결에 뭐 영업권으로 이제 들어오는 것들은 2022년도에 어떠한 식으로 이제 사업을 전개하고 뭐 운영할 건지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될 부분 같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말씀드리면 기존에 한국의 엔터사를 인수를 한 게 아니고 해외 미국의 레이블 인수를 한 거기 때문에 관련한 이제 미국의 엔터 산업이라든지 이런 회계법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한국과는 아마도 좀 차이가 좀 크게 있기 때문에 이런 미국 엔터 산업에 대한 스터디가 좀 전제가 돼야 된다라고 보았고 이제 금요일날 공시가 나온 상황에서 월요일날 이러한 것들을 다 뭐 그때죠. 4월 초에
네, 하기에는 좀 시간적으로 한계도 있고 사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진행할지는 아직까지 예측이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탑다운 관점에서 이제 접근을 했고요. 보시면은 사실은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어떻게 보면 엔터의 이런 무형 자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휴먼 베이스로 이제 부가가치를 창출을 하는 이제 고부가가치 창출하는 이제 문화 산업인 거고 이제 G7 국가 중에서 봤을 때 한국은 아직도 G7의 주요 선진국으로 들진 못하는데 기타 선진국 에 준하는 수준인 거죠. 근데 G7에 들어있는 이제 뭐 국가들을 보면 이제 GDP 성장률이나 뭐 1인당 뭐 GDP 소득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한국이 전혀 뒤처지는 분야도 없고 사실 뭐 신재생 에너지나 뭐 수소차 뭐 관련해서 첨부 뭐 고부가치 제조업 뭐 이런 성장성의 기술력을 봤을 때도 한국이 이거보다 못하는 건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주요 선진국에는 끼질 못하는 걸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딱 하나 부족한 게 있더라고요. 그게 약간 저는 문화 측면이라고 생각을 했고 G7 중에서 유일하게 아시아권 지역에 있는 지역이 일본이잖아요. 근데 그쵸. 일본 같은 경우는 딱 생각하면 뭐 스시 문화 그리고 뭐 마블 뭐 일본을 뭐 대표하는 고유의 문화가 있고 뭐 프랑스 같은 경우는 뭐 패션 뭐 음식 미식의 나라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이탈리아도 마찬가지로 각각 고유의 문화가 있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딱 떠올리면 뭐가 먼저 떠오르시죠? 요즘에는 당연히 뭔가 BTS. 특색 있는 문화가 없었는데 이제 그거를 만들어낸 게 저는 K-팝과 그 다음에 한참 유행하고 있는 그리고 또 뭐 오스카상이나 이런 여러 이제 뭐 그러니까. 글로벌 시상식에서 하고 있는 K 컨텐츠도 굉장히 많이 부상을 하고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한국 했을 때 떠올리는 게 저는 이제 K-팝이나 문화가 엔터 미디어 쪽으로 이제 산업이 앞장서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 있고 좀 거시적인 관점에서 바라봤어요. 그렇게 봤을 때 문화를 역으로 이제 수출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산정을 해볼 수가 있을까라고 보면 사실 이런 문화로부터 파생되는 수익이나 뭐 국가에 이바지하는 뭐 경제적인 효과 그리고 외교 정치적인 효과는 사실 수치적으로 구체적으로 산정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고부가 가치인 거고 이래 문화를 역수출을 통해서 이제 질적 성장을 꾀하는 중심에 저는 그 기업의 중심에 하이브가 서 있다라고 일단은 시작을 하이브의 했고요. 확장성은 어그리하고 네. 내가 이 자료에서 그래도 굉장히 긍정 좀 내가 모르던 부분을 체크했던 거는 소위 미국의 엔터 기획사 우리가 굉장히 다르다는 거. 네. 근데 얘네가 들어가면 그 강점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 얘기도 있고 한번 쫙 자료 갖고 얘기합시다. 몇 페이지부터 볼까요? 뭐 3페이지는 그렇게 이제 뭐 말씀을 드렸고요. 탑다운으로 보면 이제 문화 S&P 수준이다? 기준으로 했을 때도 무형자산 비중이 커지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사실은 간단히 생각했을 때 뭐 기존의 밸류에이션으로 적용했을 때 지금 제가 항상 이닛할 때부터 한 60배 정도를 줬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주가 수준은 거의 90배까지 올라왔고 그냥 이거 보고서 이건 너무 내 마음속에 드림을 심은 게 아니라 우리가 꿈을 갖는 주식들이 요즘 좋지만 네. 이 근거는 좀 어떤 거예요? 그래서 그 60배의 근거는 사실 제가 처음 이닛할 때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BTS를 이제 안고 이제 출범한 빅히트가 이닛을 했을 때 저는 이제 엔터사의 피어 밸류를 했을 때 더 이상 이제 국내 3사 엔터사가 아니라 글로벌리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 가운데 이제 유일하게 좀 상장한 게 지난 6월 2일에 나스닥에 상장한 워너뮤직 브라더스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워너뮤직 브라더스가 지금 국내 엔터사처럼 모든 음반을 기획하고 매니지먼트하고 뭐 레이블의 레코드를 다 담당하는 것들은 아니지만 이제 글로벌리 이제 유일하게 상장해 있는 레코드사로서 이제 피어를 보면은 12개월 보드 기준으로 한 50배 정도 받고 있었고요 그 당시에. 근데 거기에 저는 위버스라는 거에 이제 더 프리미엄을 부여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플랫폼이다라고 봐서 이제 더 주고 싶었지만 이제 20% 정도 프리미엄을 줘서 60배를 적용을 해서 뭐 TP를 요새는 지금까지 플랫폼은 가져왔었고요. 뭐 카백의 가치가 그쵸. 대형 금주 두 개 시총 합한 것보다 크게 저도 장외에서 밸류 받고 있으니까 뭐 그런 분위기라면
할 말 없죠 사실. 그래서 처음에 이닛을 하고 이제 뭐 주변에 이제 세미나를 돌거나 봤을 때 딱 두 가지 관점에서 의견이 갈리는 부분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얘네들이 하이브가 이제 BTS라는 아티스트의 의존도가 너무 높고 그치. 그 그룹의 하나로 이런 글로벌 레이블과 비교를 할 수 있느냐 이런 그치. 글로벌 레이블에 소속된 아티스트들은 뭐 BTS 같은 아티스트들이 사실 뭐 적게는 몇십 명에서 몇백 명까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무리하는 게 뭐 비교하는 게 무리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뭐 위버스라는 이런 팬 플랫폼 커머스에 대해서 플랫폼으로 봐야 될 건지 아니면 이걸 그냥 단순히 앱으로만 이제 치부를 할 건지에 대해서 의견이 많이 갈렸던 것 같고 시장에서도 사실은 생소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이거에 대해서 반신반의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하이브가 좀 동시에 해소를 해준 시점이 올해 1월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1월 28일에 뭐 네이버 브이라이브를 완전히 양수를 했고 더불어서 이제 YG의 블랙핑크를 갖고 있는 아티스트를 보유하고 있는 YG 플러스 지분을 보유를 하면서 이제 저희 위버스의 다른 기타 아티스트들의 소속 아티스트들이 이제 영입이 됩니다. 더불어서 국내뿐만이 아니라 이제 워너뮤직, 소니 그리고 UMG 이렇게 3대 음반 레코드 회사가 있는데요. UMG랑도 전략적인 체결을 협업을 발표를 하면서 시장에서 의문을 가졌던 글로벌리 유명한 이런 레이블과의 협업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위버스에 대한 가치가 좀 재조명이 된 계기가 되었다라고 보고 있고 그 이후로 이제 주가 상승률은 좀 많이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엔터사를 봤을 때 이제 저희들이 정량적으로 수치할 수 있는 데이터가 일반적으로 뭐 월마다 뭐 앨범 몇 장 팔았는지 그치, 그리고 그렇게 했었죠. 네, 콘서트 했을 때 모객수가 얼마인지 이런 것들로만 판단을 합쳐가지고 계산을 했었는데 했었죠. 하이브는 더 이상 뭐 음반을 몇 장을 팔았고 콘서트 때 뭐 얼마나 모객수를 모았고 이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는 수준을 좀 뛰어넘었다. 야, 내가 질문한 거를 아주 다른 식으로 반격을 하네요. 그러니까 이 가치가 있냐 물어봤더니 네. 기존의 방식은 기존의 틀렸다. 방식으로 분석을 하면 가치가 나올 수가 없고요. 알았어요. 넘어갑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 수준도 거의 90배 이상까지도 받고 있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PER로 했을 때 60배도 너무 높다라고 이제 반신반의 하셨던 분들이 이제 90배까지 받는 상황이 왔고, 그래서 저는 사실 이익도 같이 늘어나고 있지만 더불어서 이런 이타카 홀딩스를 통해서 앞으로 사업의 확장성이나 뭐 이런 외형의 확장성이 이익의 증가 속도보다는 더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오케이, 그럼 생각을 넘어갑시다.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PSR로도 이제 같이 적용을 해봤습니다. 그걸로도 비싸던데. 네, 그래서 PSR이랑 PER로 적용을 해도 뭐 50만 원대까지는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게 TP가 너무 높게 나오니까 사실은 공격이 많이 들어올 걸로 알고 있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네, 시도를 해봤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근데 사실 핵심은 네. 이런 부분이야. 저스틴 비버라는 우리가 혹시 저스틴 비버의 팬이었나요? 네, 저는 원래 사실은 엔터 하기 전에는 해외 노래를 더 많이 들었어요. 한국 노래보다. 그래서 뭐 언론에서는 저스틴 비버, 뭐 아리아나 그란데 분들만 좀 많이 회자가 되지만 그 이타카 홀딩스 소속에 되어 있는 자회사, 뭐 빅머신 레이블이나 뭐 미국의 컨트리 음악으로 굉장히 좀 유명한 레코드 레이블인데 그 안에 소속되어 있는 아티스트들도 제가 즐겨 듣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난 갑자기 되게 진지하게 얘기하는데 음악의 조예가 되게 깊어 보이네. 저는 컨트리 음악을 들어요? 네, 미국 컨트리 음악 좋아하고 그래요? 그다음에 주로 한국에서 콘서트를 가면 좀 BTS 콘서트는 안 갔는데요. 저 내한 공연을 위주로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뭐 그런 분들은 보려면 제가 외국을 가야 되는데 사실 올 때마다 뭐 유명하신 분들 콘서트는 다 많이 참여를 했었고. 그래서 이타카 네. 홀딩스가 내가 모르는 그런 굉장히 그런. 그래서 저는 이타카 홀딩스를 인수를 했을 때 50만 원도 비싸다라고 생각 안 하는 게 뭐 처음에는 이제 문화 수출로 생각을 했지만 이제 뭐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세미나 다니면서 생각을 해보면 단순하게 뭐 미국의 엔터 산업이랑 뭐 이런 것들을 다 떠나서 예전에는 저희가 뭐 JYP, SM 각각의 엔터사에 투자를 할 때 소속되어 있는 아티스트를 이제 보고 그 아티스트가 얼마나 이제 인기가 있고 이런 그치. 거를 보고 이제 주식에 이제 베팅을 하잖아요. 근데 해외 같은 경우도 보면 뭐 좀 뭐 이제
나이 있으신 분들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뭐 마이클 잭슨이나 뭐 머라이어 캐리 뭐 이런 분들한테 벌어들이는 수익에 우리가 같이 뭔가 투자를 해서 그들의 수익을 쉐어할 수 있는 루트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해외에는 상장된 레코드사나 이런 레이블사가 없거든요. 그래서 워너뮤직이 지난 나스닥에 상장을 한 거고 UMG도 빠르면 연말 아니면은 내년 초에 이제 상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쪽 시장이 커지고 있고 그 아티스트들이 벌어들이는 이익은 지금 되게 천문학적이에요. 저스틴 비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거의 월드 투어로 이제 해외 아티스트들은 많이 수익을 거둬들이는 이제 상황인 거고 음반이나 음원 유통보다는 투어 기준으로 많이 벌고요. 그다음에 2017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그 당시 저스틴 비버 혼자 벌어들인 수익이 918억 정도 됩니다. 근데 비교로 이제 말씀드리면 작년에 2020년 연간 기준으로 빅히트의 영업이익이 1,40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미 저스틴 비버 하나의 아티스트로부터 하이브가 작년에 벌어들였던 영업이익을 혼자서도 이제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을 이익이 그건 아니잖아. 이익이 그거라고 900억이라고. 매출에 918억이요. 매출이니까 이익은 뭐 이렇게 들겠어요? 얼마 안 되지. 광고 아티스트가 다 가져가지 않나요, 보통? 거의 아티스트가 대부분 가져가고 미국에는 사실은 좀 한국과 달리 에이전시랑 이제 매니지먼트 그러니까 내가 알기로는 당신의 자료에서 느꼈던 거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기획사가 많이 못 먹는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저는. 네, 918억 수익을 창출했습니다. 수익? 매출이 아니고. 네. 결혼한 의지로 나한테 막 따지스 표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오케이. 그래서 넘어갑시다.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 아티스트가 뭐 이런 고용을 해서 이제 수수료를 지급을 하는 상황입니다. 뭐 그런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그로스 프로핏의 15에서 20%를 쉐어한다든지 아니면 넷 프로핏의 뭐 30%, 뭐 20, 30%뭐 이렇게 비율로 이제 법적으로 규제가 되어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쉐어를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은 좀 한국과는 좀 많이 다른 산업 구조를 갖고 있다. 자료 갖고 좀 얘기합시다. 그래서 그리고 이 인수한 게 굉장한 어떤 확장성이 있고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나라가 그 간접 투자를 하는 거네요. 요즘 뭐 그림도 간접 투자하고 막 투자가 늘고 있는데 그리고 이타카 홀딩스에 있는 가수들이 세계적으로 진출할 때 우리가 단순히 국내를 넘어서서 글로벌화의 첫 병이 된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여기서 좀 강조할 데이터나 그림이 있나요? 뭐 그냥 앞에서 다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뒤로 넘어가서 8페이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PO 6번, 7번에 이제 이타카 홀딩스 인수합병으로 인해서 어떻게 시너지 효과가 날 건지 그리고 이타카 홀딩스라는 회사는 어떠한 회사인지 간단하게 표로 정리를 했고 이 표는 다트에 다 나와 있는 공시된 내용을 기반으로 이제 적어놓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이브 입장에서는 사실은 한국에서만 활동하는 이제 아티스트는 없을 거예요. 이제 많이 작년을 기점으로 유튜브 채널이나 온라인 쪽으로 코로나가 뭐 일조를 했고요. 그래서 위버스나 뭐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글로벌리 진출하는 게 이제 뭐 대세가 완전 시장이 바뀌었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국내 아티스트들이 이제 이타카 홀딩스 인수를 통해서 미국이나 북미 시장이나 해외로 진출했을 때 좀 더 뭐 음반 음원 유통이라든지 뭐 가서 지역에서 활동할 때 이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이브 입장에서는 사실 위버스에 뭐 저스틴 비버나 아리아나 그란데와 같은 이런 파급력 있는 아티스트들이 입점을 함으로써 그 위버스의 MAU라든지 이런 알프 추이를 좀 더 드라마틱하게 좀 높여 가져갈 수가 있다. 많이 질문하는데 위버스가 앱이 아닌 플랫폼이라고 보는 가장 큰 어떤 단순한 앱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앱으로 깔려져서 보니까 앱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 플랫폼을 통해서 실제로 이제 매출이라든지 이런 이익 같은 것들이 굉장히 숫자적으로 이제 증명이 되고 있잖아요. 이익을 발생을 시키고 있고 간접 매출 같은 경우는 비중이 코로나가 길어질수록 더 커질 거예요. 아무래도 콘서트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직접 매출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이제 온라인 콘서트나 MD 굿즈 그리고 IP 라이선싱 이런 부분들을 위버스 안에 이제 통합 플랫폼 내에서 이제 창출을 하고 있고 그 MAU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이게 본업이랑 같이 크는 거거든요. 왜냐면 그 아티스트가 누가 입점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위버스의 이런 뭐 수익률이라든지 사용자 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결정이 되는 부분이라서 이거를 앱으로만 보기에는 네. 그래서 이제 그날 급하게 만들었지만 이제 현 시점에서 그때와
같은 여가 달라지는 뭐 있어요. 중간에 오버행 이슈도 좀 있었고 네. 여러 가지 더 중간에 오버행 이슈 나온 날 사실 주가 더 빠질 줄 알았는데 내가 말씀드렸지만 전반적 분위기는 그날 다 달려드는 분위기였잖아요. 네. 16수당 한 주 받는 건가요? 지금 그때 받았던 네, 사람? 그 합병 비율을 따져보면 이제 합병 자금에 필요한 게 총 1조 원 정도인데요. 그래서 4,400억 정도는 이제 주주 배정 유상 증자로 이제 자금을 조달합니다. 근데 신주 배정 기준일을 보시면 4월 19일 그때 월요일이었고, 지나갔죠. 네, 그래서 금요일까지 실질적으로 이제 4월 15일까지 정거래일 따지면 4월 15일까지 이제 저희 하이브의 주식을 보유를 하고 있어야지만 이 신주 배정을 이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는데요. 비율을 따져 보면은 이제 16주를 보유하고 있으면 신주 배정 한 주를 보유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 락업 물량이 이제 풀리는 보호 기간의 보호 예수 물량 풀리는 시기가 4월 15일이었고 그 물량 받아내는 것에 일종의 좀 방어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방어적 하고 역할이라는 있고요. 거는 네. 그 물량이 나오니까 네, 이런 네, 이슈가 더 그렇죠. 나왔다. 네네. 그래서 오히려 빠질 줄 알고 좀 많이들 걱정을 하셨는데 나올 물량이 한 30%뭐 다 이제 던진다라고 가정을 하면 35% 정도 되는데 오히려 이제 금요일에는 좀 다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한 7% 정도 올랐고 그래서 이런 수급 이슈나 이런 것들은 좀 일단락 되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1개월, 3개월, 6개월 이제 이런 보호 예수 물량 이슈는 이제 마무리가 되었고 사람들이 이제 학수 효과가 생겼다. 네. 그래서 앞으로의 이벤트를 놓고 봤을 때 또 영향을 미칠 만한 수급적인 이슈에서 체크 포인트가 뭐가 있느냐라고 보면 사실 2월 달에 저희 그 3개월 보호예수 물량 풀릴 때도 MSCI 반기 지수에 편입이 되냐 마냐 뭐 이거는 얘기가 뭐, 있었는데 그때는 안 됐지만 지금 5월 말에 5월 중순에 또 MSCI 분기 편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두 가지 요건 충족을 다 만족하는 상황으로 알고 있고 뭐죠? 두 가지 요건이? 뭐 유통 주식수, 유통 주식 물량이나 뭐 시가총액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 두 가지 조건을 좀 해당을 이미 충족을 시킨 걸로 알고 있고 5월 중순에 MSCI 지수에 편입이 된다라고 하면 이제 5월 말에 그 패시브 자금이 또 유입이 될 걸로 좀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요. 더불어서 보면 네, 신주 인수권 거래일도 이제 5월 6일에서 5월 12일 청약 예정일도 보시면 이제 6월 1일이나 6월 2일 정도로 이제 5월 말 해서 6월 초에 또 이벤트가 또 되어 있는 상황인 거고요. 지금 19만 7,500원으로 모집가액은 그 정도로 정해져 있는데 패시브 자금 또 들어오고 아무래도 주가 상승률 또 오른 상황이면 기존에 저희가 19만 7,500원으로 생각했던 자금 조달이 4,400억 정도 되는데 이거보다는 더 높은 금액으로 자금 조달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5천억 원 이상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MSCI 이벤트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위버스의 블랙핑크가 입점이 맞물릴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YG에서 메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두 팀이 있는데 하나는 보이 신인그룹 트레저는 위버스의 입점을 3월 중순쯤에 했고요. 그다음에 블랙핑크가 못해도 한 6월 중에는 들어오지 않을까 상반기 내에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블랙핑크 같은 경우는 지금 저스틴 비버가 유튜브 구독자 수로 봤을 때 전 세계 1위입니다. 그래서 6,200만 명 정도를 보유를 하고 있고 글로벌 2위가 블랙핑크입니다. 그래서 6천만 명 정도로 이제 거의 파워풀한 이제 글로벌 탑 티어 아티스트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스틴 비버와 블랙핑크 모두가 이제 위버스로 이제 영입이 된다라고 중장기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제가 이제 밸류에이션은 네. 저 같은 올드한 사람한테는 도저히 이게 도대체 이렇게 할 수 있지 생각이 들다가도 최근에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왜냐면 맨날 안 좋아하셨잖아요. 맨날 너무 높다 그러고 동의할 수 없다 그러고. 사과할게. 거기 여기서 하지 마자. 네. 갑자기 또 당황했네 내가. 공격. 네. 최근에 굉장히 나한테 개인적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은 뭐 이번에 쿠팡의 미국 상장이기에 그것도 컸지만 네. 최근에 카뱅의 입찰 무산이 있었어요. 카카오뱅크에 예스24에 갖고 있던. 네. 근데 이게 장외에서 저는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입찰 들어가는 저한테 르케가 오면 5만 원, 5천 이상 쓰는 건 정말 무리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냥 입찰이니까 바꿔서 깔 수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 장외에서 9만 원을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야 어떻게 카뱅이 장에서 그래서 동시에 그러고 나서 어느 날 그 하이브를 봤더니 야, 이거는 확장성도 있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참 이게 우리가 작년에 그 한투증권에서 PDR을 얘기했을 때 제가 뭐 그게 무슨 그런 개념을 얘기하지 했지만 상당히 그 내가 뭐 항상 난 잘했던 리서치 하우스를 항상 우리 같은 동업자들이기 때문에 얘기하는데 상당히 나보다 훨씬 앞서서 그런 걸 봤구나. 그리고 꿈이 있는 그래서 꿈이 있는 주식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의 순서를 매긴다면 거의 타클래스 수준의 하이브가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원탑이죠. 근데 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원탑은 아니야 이 사람아. 원탑이에요. 꿈이 있죠. 내가 제 섹터에서 원탑이라고. 당신 섹터에서 원탑이지. 네. 이건 또 원탑이라고까지. 근데 확실히 확장성이 있는 것 같아요. 확장성도 있는데 보통은 뭐 제약바이오나 그 PDR 얘기하셔서 저도 그거 안 본 건 아니거든요. 근데 PDR로 많이들 얘기하시는 이제 섹터가 뭐 제약바이오나 신재생 쪽 이쪽 많이들 얘기하시는데 사실 이익단에서는 적자를 지속하는 부분도 많잖아요. 근데 빅히트가 하이브가 차별화된 점은 이런 외형 확장성도 무한하지만 더불어서 이익도 같이 그로스도 순이익 단에서도 영업이익 단에서도 같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허무맹랑하게 꿈으로만 얘기하기엔 꿈만 먹고 사는 주식이다라고 저는 강조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PSR과 PER을 동시로 이렇게 봐야 된다. 이익과 외형이 모두 다 증이익을 증가하는 동반 성장하는 기업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4월 같습니다. 5일 날 24만 3천 원일 때 50만 원 TP 제시했는데 오늘 공교롭게도 24만 지금 보니까 24만 3,500원이에요. 네. 여기서도 동일하게 TP 유지하시면서 네. 바이콜하는 분위기다. 그럼요. 네. 컨빅션 콜. 제발 오버주하지 마세요. 무슨 컨비션 콜 그럼 오케이 알았어요. 뭐 밀 건 밀어야죠. 되는 건 됩니다. 네. 돼야만 합니다. 여러분. 내가 벌써 하이브 빅히트 때부터 안전형이 잘 봐왔고 바닥서부터 근데 이제 저같이 이렇게 돌다리도 두드려보는 스타일은 이거저거 체크해봤는데 솔직히 지금 시점에서 보면 확실히 국내 여러 가지 꿈을 가진 주식 중에서 그 말이 난 동의해요. 그래도 이 회사는 돈을 벌고 있는 회사고 그런 부분은 돈도 벌고 있고 제가 1월 초만 해도 세미나 다닐 때 사실 왜 글로벌 말도 안 돼. 뭐 BTS 저도 하나로 그랬어요. 뭐 어떻게 원어랑 비교를 해? 시가총액 우리나라 4개 다 합쳐도요. 엔터사 합쳐도 얘네 10분의 1도 안 되는데 너는 되게 BTS 팬이니까 아미 팬이니까 너무 그런 말도 들었어.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뭐 별의별 소리 다 들었죠. 근데 그런 말들이 싹 들어갔어요. 그거를 확인을 시켜줬잖아요. UMG랑 협업하고 이타카홀딩스 인수하고 실질적으로 해외 탑 아티스트 들어오고 대주주로 앉히고 그래서 허무맹랑한 소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냥 행동을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주가는 그거에 따라서 이제 반영해서 올라간다. 중간에 이런 뭐 보호예수 물량이나 이벤트 이슈나 뭐 이런 것들은 있겠지만 그냥 앞으로 어떤 거를 더 보여줄지가 이제 기대되는 회사라고 저는 보고 있고 사실 저도 이런 것까지는 예상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기대를 네. 뛰어넘는 게 되게 네. 중요한데 상장한 지 6개월도 그래요. 안 됐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보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북미나 일본 쪽이 이런 엔터나 음악 시장에서는 워낙에 100년 이상의 견고한 역사를 가지고 있고 아시아권 그리고 동양권에 대한 아직까지도 인종차별이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뭐 인수를 역으로 한다는 것들은 찾아봤어요. 일본에서도 있는지 아니면 물어도 봤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시장의 퍼스트 티어로서의 입지 그리고 위버스 팬 플랫폼도 만든 것도 국내와 해외를 통틀어서도 아마 이제 수익화 시키고 뭐 IP 라이선스를 가지고 좀 무한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것들 이제 언택트 시대에는 그렇고 코로나 이후에 이제 콘서트가 재개되면 업사이드는 매출이랑 이익단에서 더 많이 붙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오케이. 네. 사실 오늘 뭐 녹음을 할 수 있지 모르겠지만 우리 신유거 팀장이 아침 모닝티에 계셨지만 저희는 여전히 좀 약간은 조심스러운 입장이고 시장 전체에 대해서는 네. 그래서 그냥 시장 전체는 여전히 좀 박스권에 갇혀 있다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종목을 잘 발굴하자는 의미로 어제부터 정홍신 연구원 꽂다고 오늘 이렇게 했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거는 약간 싸지 않은 주식이지만 하이브는 어떤 확장성 측면에서 여전히 바이콜 유지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뭐 우리 지켜봅시다. 뭐 안진아 연구원이 밑에서부터 잘 봐왔으니까 다소
밸류에이션 접근이 아니라 어떤 확장성의 접근으로서 이것도 한번 볼만한다. 이렇게 좀 요약 내리죠. 네네. 그리고 드라마 제작사 관련해서는 우리 다음에 한번 타시고 오늘 아까 녹음 날라간 거는 다시 아, 하는 네, 걸로 알겠습니다. 하고 이 정도에서 마무리 질까요? 마지막 인사는 이리 때 왜요 함께 이리, 고민 일이 이때 함께 고민하시오 이렇게 해볼까 한번. 그래서 사람들이 반응은 굉장히 하지 말라고 할 것 같지만 한번 합시다. 그럼 4개 할까요, 센터장님? 뭐라고? 이리 때가 더 많으면 제가 또- 원하는 소원 하나 들어주세요. 또 연봉 올려달라고 할 거지. 그 얘기 할 거지. 그럼요. 아 그거는 제발 그럼요. 여기서 이런 것도 얘기하지 마. 저는 하이브 주식을 살 수 없으니까요. 알았어요. 갑시다. 네. 일이 이거 해요, 진짜? 한번 해보자. 뭐 여러분들의 투표에 저의 연봉이 투표도 달렸습니다. 아니고 그냥 한번 해보는 거야. 왜 발 빼세요? 함께 고민하시기도 해야 돼. 일이 때 함께 고민하시죠. 왜 안 해? 반대 아니야. 함께 고민하시죠. 이리 때. 그러시는 거야? 알았어요. 함께 함께 고민하시죠. 이리 때.